매년 그 회사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성공하면 그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죠.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수만큼 배당금을 줍니다. 그거를 보통 디비던이라고 그러죠. 디비던. 지금 인트레스트는 제가 빼먹었네요. 벌써 지나갔나요? 보시고 빨간 줄 여기 많이 쳐놨어요. 제가 나중에 보세요. 보시고 그걸 이제 보통 디비던이라고 하는데 디비던이라고 하셨어요. 인트레스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텍스 레이어 가보면 웨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W2에 관련된 거고 W2 다음에 나오는 것이 interest dividend인데 그러더라 여기 보니까 interest dividend이죠. 그 다음에 ordinary dividend 이렇게 가죠. 여기 보니까 interest or dividend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dividend 배당금 이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했던 제가 방금 얘기했던 혹시 해외에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Yes, No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치셔서 은행 계좌가 있다. 클릭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희는 세금 보고를 안 하시고 텍스 프로페셔널 찾아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S 세이빙 뭐 이거 관련된 건데 이건 좀 이제 별로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별로 필요 없고 인트레스트 디비전에 가봐도 거기에 가봐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스케줄 나오는데 하나는 처음에 나온 거는 인트레스트입니다. 인트레스트 그죠? 1099 INT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1099 INT 받은 폼을 여기다가 그대로 누가 은행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EIN 넘버가 뭐고 주소가 뭐고 은행 주소가 뭐고 다 넣으시면 되죠. 그죠? 내용은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폼에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비던입니다. 디비던 배당 받은 거 클릭해 보시면 뭐 똑같아요. 사실은 인트레스트하고 그 폼은 똑같아요. 그래서 배당 준 은행 또는 배당을 준 financial instrument 그러니까 그 은행 같은 거 기업 거기에 대한 number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이게 무슨 ordinary income이죠. 박스 넘버 몇 번 요거에 보신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넣으시면 되는데 인트레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좀 뒤죽박죽이지만 혹시 셀러 파이낸스 모게이지 인트레스트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X 막 쳤습니다. 이건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공부하는데 그냥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물론 이 라이센스나 CPA 라이센스 보시는 분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디비던 1099 디비던에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주는 그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폼 1099 디비던 어떻게 생겼느냐? 인트레스 그 1099 INT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1099 디비던 그죠? 디비던 디스트리뷰션 디비던 앤 디스트리뷰션 배당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1번은 ordinary dividend 그러니까 일정 금액 정기적 그냥 일반적인 디비던 배당금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qualified dividend 있습니다. 뭐 이거는 1A만 있을 수도 있고 1A, 1B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qualified dividend이라는 게 뭐냐, 그죠? 그거에 대한 퀘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일단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어디다 넣느냐 텍스 레이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죠. 그죠? 여기 똑같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박스 넘버 1 ordinary dividend 박스 넘버 1B 뭐라고 했어요? qualified dividend. 그래서 이 폼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이거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 여기에 뭐 1B, 2A, 2B, C 이런 거 있는지 여기에 어떤 숫자라도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실은 out of scope예요.
우리가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리고 4번에 제가 배당금을 받았지만 미리 세금을 선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넣은 게 여기 지금 4예요. 그죠? 넣으시면 돼요.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트레스트나 디비전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폼이 똑같이 뭐 그냥 이렇게 심플한 폼을 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융기관에서 이런 폼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디비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디비전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냥 여기 박스 1A, 1B 그냥 있는 대로 2A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자, 공부는 그게 아니죠. 뭐 있는 대로 넣는다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자, 있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 디비전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있지만 out of scope 다 제가 가르쳐주는 1번, 2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숫자가 들어있으면 다 out of scope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정도의 실력이 있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무료 세금 보고이기 때문에 무료 세금 보고인 그 현장에서는 해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컴 중에, 여기서 이제, 그, 텍스 레이에서 빠져나오면, 인컴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배웠는데, 그 인컴에서 W2 받았고, 이제 금방 공부했고, 그 다음에 1099 INT 디비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99G, 스테이트의 로컬 리펀 받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제가 그거 전에 한 가지, 디비전에서 아까 퀄리파이 디비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퀄리파이 디비전. 여기 좀 아까 지나갔나? 그 퀄리파이 디비전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일정 제가 갖고 있는 여유의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일정 금액, 1년, 롱텀 or short-term 일정 금액을 그거를 기업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잘 돈을 굴리고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제 배당금을 받는데 디비전을 받는데 그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텍스를 일반 텍스 뭐 25%라고 하면은 그 퀄리파이 디비전은 텍스가 12%에서 15% 또는 10%에서 15% 이렇게 텍스가 좀 쌉니다. 롱텀으로 그 사람들을 그 돈 투자받은 회사가 자유자재로 써서 많은 이익을 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런 쇼텀이냐 1년 이하는 쇼텀 1년 이상 되는 건 롱텀인데 그 롱텀으로 쓸 수 있게끔 내가 그런 여유를 주면 그런 거는 세제 혜택을 줘서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퀄리파이 디비전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22,200불인데 22,000불인데 22,000불 22,000불 2,200불인데 2,200불이 전부 퀄리파이 디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2,200불에 대한 텍스가 보통 뭐 지금 여기 보면은 522불이니까 약 뭐죠? 14%인가? 10%? 10%면 220. 20%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퀄리파이 디비전이 아니고 할 때는 뭐 30%, 30 몇 프로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퀄리파이 디비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스테이트에서 돌아오는 거, 스테이트에서 주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저희는 레지던트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 살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리펀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써놨죠? 하이라이트 치시는데 만약에 스탠더드 디덕션이면 만약에 작년에 세금 보고를 스탠더드 디덕션을 했으면 네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로부터 리펀을 받아도 그거는 보고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템아이드 디덕션으로 작년에 세금 보고를 했으면 스테이트에서 주는 리펀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거는
여기에 지금 텍스트 레이어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여기 보면 워크시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텍스 2020년도에 스테이트로부터 얼마 리펀 받았느냐 그거 여기다 그냥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폼을 보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스케줄 C 갈 길은 먼데 벌써 이제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스케줄 C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여기 지금 스케줄 C라고 되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 돈을 벌지만 돈 번 거에서 그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 그건 다 빼줍니다. 공제해 주죠. 그리고 실제 네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거죠. 자영업에 관련된 거는 셀프 엠플로이.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스케줄 A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스케줄 A. 우리가 지금 1040 배웠지만 1040에 스케줄 1, 2, 3가 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케줄 A, B라는 것도 있나? 스케줄 C, 스케줄 E, 스케줄 F 뭐 이런 게 있어요. C는 자영업에 대한 거, E는 그 렌털 인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스케줄 B는 캐피털에 관련된 건데 뭐 하여간 있는데 그것 중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폼 중에 이제 자영업으로서 써야 할 것이 스케줄 C예요. 그래서 자영업 셀프 엠플로이 인컴 넣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케줄 C를 쓰기 위해서는 당신이 수입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컨트랙에서 그 고용인이 저한테 컨트랙을 하면서 계약 너 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10,000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제 일을 마치면 $10,000을 주는데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돈은 주죠 참. 그리고서 나중에 너한테 $10,000 줬다라고 보내는 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99 NEC Non-Employee Compensation. 당신은 우리 종업원이 아니지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컴펜세이션,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109 NEC예요. 그죠? 그런 거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작성해야 하면 참 거기서 그 컨트랙 갖고 있는 회사에서 저한테 그 폼을 보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1099 NEC를 보내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수입이에요. W2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W2하고. NEC의 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가나? 제가 링크를 잘못 걸어놨는데. 아닌가요? NEC의 폼은 안 가네요. 폼이 안 나네. 나왔구나. NEC의 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99 NEC 똑같아요. 1099 INT, 1099 DB는 똑같아요. 그리고 1번에 있는 당신이 저희 회사로부터 4,000불에 대해 용역을 받아서 완수를 하고 저희는 4,000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컨트랙터, 그 회사. 그죠? 그리고 이거는 컨트랙터, 제 일한 사람 된 그 내용이죠. 그죠? 이런 폼을 받는데 이거 4,000불인데 이건 사실 제 수입이고 여기서 제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썼다거나 차를 타고 갔다거나 필요한 그 라이센스 피를 냈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죠? 공제해 주는데 이제 그걸 스케줄 C에 써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1099 NEC는 인컴이 600불 이상이면 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했더니만 700불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저한테 700불 주면서 나중에 텍스를 위해서 1099 NEC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일했는데 그냥 에어컨 고치는 거 금방 고쳤어요. 근데 300불밖에 안 해. 그럼 거기서 그 회사에서 저한테 1099 NEC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 캐시 인컴, 아더 인컴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600불 아시면 되겠고
일부 그 로러리 갖고 계신 분인데 로러리 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그 도장 찍어주고 돈 받잖아요, 그죠? 뭐 집 사고 팔면은 로러리 하시는 공증하시는 분이 와서 집 파는 소리에다가 막 뭐 사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돈 주잖아요. 그거 로러리 하신 분, 로러리 하신 분, 공증하신 분 그 돈 받으면 그 로레 하신 분도 수입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거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쳐놨고, NEC는 뭐 아까 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폼에 있는 그 109 NEC의 요거 폼에 박스 넘버 1, 요거 그냥 박스 넘버라고 그러는데 넘버 1에 있는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선 이거는 지금 109 NEC는 사실 수입에 관련된 거지 제가 지출한 경비는 아직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만들어야 하냐면 스케줄 C를 작성해야 하는 거죠. 스케줄 C는 물론 이제 세금 보고 텍스페어가 작성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109 NEC 받은 사람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케줄 C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뿐만 아니라 네가 쓴 경비에 대해서도 잘 기록을 해놓고 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경비를 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109 NEC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스케줄 C를 쓰게끔 돼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건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를 하면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스케줄 C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제 텍스트에 가보면 여기 이제 스케줄 C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이제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자영업 하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스케줄 C가 나오는데 스케줄 C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누구한테 부부가 공동했을 때 이게 남편이냐 아니면 상대 배우자냐 물어보는 거죠. 텍스페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입, 어떤 비즈니스를 네가 이런 거 서비스 제공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우버 택시 여기 있으면 우버 택시 있어요. 드라이버 또는 페인터 또는 컨트랙트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에 가서 비즈니스 코드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 텍스 레이어 가서 연습할 때 해보시고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케줄 C에 계속 쓰는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무료 세금 마이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일단 모든 경비가 이거 리턴 발렌트도 잘 아셔야 돼요. 작년에 숫자가 이거 틀렸어요. 작년에 27,500불이었는데 올해 숫자 바뀌었어요. 35,000불로 올라갔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렌트 빌렸건 스페이스 빌려가지고 렌트 빌렸건 뭐 오피스 서플라이 샀건 그 토탈 비용이 35,000불 이하인 사람은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라는 거예요. 35,000불. 수입은 100만 불인지 1000만 불인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35,000불 이하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프리로 텍스 보고를 해줘라. 이거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갖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자바 프리마켓에서 이제 뭘 팔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건 떼와가지고 팔아. 그러면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팔아야 하잖아요. 그럼 집에 뭐가 있어요? 인벤토리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인벤토리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서비스 안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뭐 일반적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맞으면 뭐 미용실 또는 뭐 페인트, 컨트랙터 이런 사람은 다 인벤토리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서비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있는 사람. 말하자면 제가 뭐를 했는데 기계를 샀어. 근데 이 기계를 20만 불짜리야. 근데 20만 불을 한 번에 비즈니스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7년 동안 나눠서 공제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해서 매년 원가에서 조금씩 까주는데 익스펜스로 그런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세금 보고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안 해줍니다. 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전체 집에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뭐 요새는 뭐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뭐 판매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사무실 특별히 없이 집에서 그냥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저희는 세금 보고를 안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 전체 집의 면적 중에 당신이 비즈니스 쓰는 오피스 그게 몇 스퀘어 피트고 몇 시간 일을 하고 한 달에 며칠을 일하고 그걸 다 계산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한다는 건 여러분이 불가능한 거죠. 물론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1099K 받아온 사람이 있어요. 맞아. 우버 택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레프트 우버 이런 사람. 요새는 그 우버 같은 데서 그 비용 정산을 하는데 그 우버 택시 하시는 드라이버한테 1099K 줍니다. 1099K는 109 NEC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C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벤토리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팅 방법이 있는데 어카운팅 여기 지금 보면 어카운팅 메소드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뭐 어카운팅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뭐 물건을 샀고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캐시를 받잖아요. 그건 다 캐시 베이스입니다. 우리 가게 부스잖아요. 그런 건 다 캐시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갖고 올 때 돈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COD가 아닙니다. 뭐 텀을 받아요. 30일 크레딧 텀 받죠. 그리고 그걸 팔고 또 한참 있다가 거기 돈을 컬렉션해서 이제 그 대금 갚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는 뭐 물건이 왔다 갔다 거렸지만 아직 그 일정 기간 크레딧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텀을 갖고 있는 걸 보통 뭐라고 보냐면 어크롤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카운팅 전공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크롤 베이스 하는 사람은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캐시 베이스. 그냥 물건 지금 갖다 줬어요? 돈 받아왔어. 또 물건 사왔어요? 돈 냈어. 이런 사람만 현금 베이스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캐시 베이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외상장부 그런 거 잘 안 해줍니다. 외상. 어카운트 리시버블 있다, 어카운트 페이블 있다. 그런 사람은 해주지 못합니다. 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가 여기에 보면 많아요.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해오는데 한번 보면 애드버타이징, 광고하는 거 내가 하기 위해서 명함을 새겼다거나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거나 뭐 뉴스페이퍼에다가 광고했거나 그거 다 그런 비용은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버 컨트랙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레이버 컨트랙 제가 일을 했는데 제 밑에 조수를 또 줬어.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했어. 그래서 그 레이버를 또 써서 준 돈 컨트랙 레이버 그런 경우는 아웃 오브 스코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일을 직접 혼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이건 뭐 감가상각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아웃 오브 스코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엠플로이 베네핏 프로그램 맞으면 제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한테 의료비를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거 주면은 그런 건 다 아웃 오브 스코프. 그다음에 헬스 인슈런스 저를 위해서 헬스 인슈런스 듣는 거. 우리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뭐 주니까 그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자영업자는 자기 헬스 인슈런스 돈을 내야죠. 근데 요새는 뭐 오바마 케어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죠. 옛날에는 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보험을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다 공제해 줬습니다. 인슈런스 이거는 헬스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워커 뭐죠? 무슨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뭐는
자기 빌딩이나 프로퍼리에 또 자기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슈런스 드는 거 있잖아요. 인슈런스가 아니라, 인슈런스 드는 게 있죠. 그죠? 그런,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쏘리.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들었을 때, 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들은 프리미엄에 대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뭐, 여기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게지 인트레스는 상관이 없고 아웃 오브 스컵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 익스펜스, 사무실에 쓰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펜을 샀잖아요. 또는 뭐 노트 샀죠. 페이퍼에서 뭐 프린터 샀죠. 컴퓨터 샀죠. 이런 거 다 오피스 익스펜스 다 공제해 줍니다. 펜션 앤 프로핏 쉐어링, 이거는 안 됩니다. 이 회사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셀프 엠플로이인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줬어. 배당금.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only 혼자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rent or lease of equipment. 렌트, 말하자면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장비를 빌려와야 돼. 사긴 좀 아깝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빌려가서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30일 안에 거만, 30일 이후 지나간 건 아웃스컵에서 해주지 말아요. 또는 이거 있죠. 우버 택시? 경우에 따라서 제 차를 원래 끌고 다녔는데 차가 망가졌어. 그래서 렌트했어. 그래서 제가 우버 택시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버를 함으로 인해서 카 렌트비 냈잖아요. 그거 30일 안 넘어가면 까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탠더드 마일리지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또 생각해 봐야죠. 리페어 메인텐스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수리하는 거. 뭐 제가 기기 컴퓨터 고치는 엔지니어인데 셀프 엠플로이인데 제가 사용하는 뭐 그 기계가 체크하는 기계가 망가졌어. 그래서 다시 고쳤어. 샀어. 뭐 이런 건 다 공제해 줍니다. 되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스탠더드 마일리지 올립니다. 올해 2021년도에 그 스탠더드 마일리지는 56센트입니다. 56센트. 작년에 57.5센트였는데 좀 내려갔습니다. 가스비가 내려가서 그런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자동차 그 가스비도 냈고요, 수리비도 냈고요, 보험도 냈고요, 레지스트비도 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공제해줘야 해달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안 해줍니다. 아웃 오브 스코프. 그 사람 쫓아내야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 안 합니다. 그냥 그러지 않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21년 동안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의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탠다드 마일리지로 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서 그 서비스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말하자면 그래서 차값은 얼마 들어갔고요, 가스비 얼마 들어갔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토탈 어마운트가 나오잖아요. 뭐 그거를 대충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혹시 오면 그걸 대충 계산해가지고 토탈을 더해가지고 그거를 56센트로 나눠서 마일리지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리걸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꼭 사이트의 담당자, 책임자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차나 카나 트럭이 있으면 그 차에 대한 인포메이션 집어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서비스를 했는지, 이 차를 이용해가지고 언제부터 서비스를 했는지 그걸 날짜 쓰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출퇴근용으로 쓴 거, 그거는 공제 안 됩니다. 여기다 기록은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베이케이션 갔다거나 어디 다른 개인적 볼일 쓴 거 여기다 마일리지는 다 쓰게 됐습니다. 물론 마일리지 정확히 써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써오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물어보시고 마일리지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2021년도에는 56센트 마일당 56센트입니다. 이 56센트 마일 스탠다드 마일리지는 다 커버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비용, 그 다음에 기름값, 인슈런스,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 이건 다 포함돼서 그거를 스탠다드, 이걸 다 미국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럴 정도의 사람이 1년에 12,000마일 달리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컨버전 바꿔보니까
마일당 56센트 주는 게 정당하다. 맞다. 이거 매년 틀립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56센트를 적용하는 겁니다. 스탠더드 마일리지를.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차 익스펜스는 사실은 가능하면 이 밀리터리에 관련된 거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하잖아요. 그 집에서 어딘가 일을 하러 가야잖아요, 원래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있어서 매일 직장에 갑니다. 이렇게. 안 보이네요. 매일 직장에 갑니다. 그 직장에 가는 거는 커밋먼트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디덕터블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회사에 갔다가 자영업자지만 제가 일하러 가요. 일하러.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일하러 가는 거리, 그거는 마찬가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또는 다른 데서 또 세컨잡에서 템포를 가는 데도 있지만, 세컨잡에서 여기서 회사로부터 여기 가는 세컨잡에 간다. 그것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러 가서 여기서부터 공제 못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세컨잡을 해서 거기 가서 이거 간 거리는 직장에서 다른 잡을 갔기 때문에 그 간 거리는 공제 받았는데, 세컨잡에서 다시 직장을 안 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돌아오는 거리, 세컨잡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출퇴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공제 안 해줍니다. 그죠?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출퇴근은 일단 당신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출퇴근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공제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죠? 공제해 주는 거는 당신이 어떤 목적, 특수한 목적, 일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해준다. 뭐 우버 택시 하시는 분 있어요? 첫 번 우버 택시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손님. 그래서 첫 번째 손님 들으러 가잖아요. 그거는 공제 안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손님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공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을 또 만났어. 그 두 번째 손님이 어딘가 또 갔어. 공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을 태웠어. 그리고 마지막 손님을 떨겨주고 내가 집으로 와야잖아요. 그렇죠?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손님을 떨겨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떨겨주고 내가 집으로 왔어. 그러면 그거는 출퇴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제가 안 돼요. 시험 문제 있었어요. 시험 문제.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줄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일이고,